그럼 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이제 오늘 고1, 고2 이제 신학기 설명회를 맡게 된 이제 수학 강사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설명회는 이제 다음의 순서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2022년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랑 고1, 고2 수학이 그렇다면 이제 왜 어려울까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수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내신 학습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학교별로 내신 특징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그에 맞춘 커넬의 이제 수학과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전담을 맡고 있고요. 지금 2학년 수업의 일부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는 이제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사실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되게 여기저기서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수학과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걸 한번 집중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이제 변화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과목 이름부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학년 과목도 거의 이름이 많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학상, 수학하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사실 교육과정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문이과 통합을 많이 이루려고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름을 좀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과학도 이제 공통과학, 뭐 공통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있고요. 국어도 또한 이제 공통국어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저렇게 바뀌었고요. 자, 기존에 이제 수학 1과 수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 여기 보시면 대수랑 미적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얘의 미적분이랑은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수2가 대수랑 미적분이 되었고요. 기존의 미적분은 미적분 2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적분 1, 여기는 미적분 2. 그리고 이제 기하라는 과목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할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네모 쳐놓은 박스가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목할 점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직접 출제가 안 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뭐 공통수학 2의 원의 방정식 같은 단원 그거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묻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기존에 수원, 수2가 이제 공통 과목이 해당이 됐고요. 이제 기존 친구들은 여기 있는 세 과목 중에서 한 개를 고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딱 보이면 아시겠지만 문과 친구들은 확통을 고르게 되어 있고요. 이과 친구들은 미적과 기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제 미적을 보게 하느냐, 기하를 하게 되느냐 이 필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 대수, 확통, 미적분. 그러니까 원래는 선택 과목에 있던 확통을 집어넣어서 그냥 요것만 공통 과목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겠죠. 그냥 자기도 원래 확통을 선택했을 텐데 지금도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단원 하나가 빠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수능이 바뀌느냐는 좀 주목할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상당히 킬러 부분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희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고1, 고2 수학이 이제 왜 어려운지를 한번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공부 학습법이나 이제 습관 같은 게 거기에 틀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일단은 단원 자체가 한 3배, 4배 가까이 양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방대해진 학습량에 비해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쉬운 단원이라고도 하죠. 이제 공통수학 1, 2 어떻게 보면 1학년 과목이니까 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잊혀지는 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이 나오면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2학년 가서 1학년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공식으로만 이제 대입해서 풀 수 있던 중학교 내용과 달리 공식 암기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손으로 풀어서 쓸 수 있던 문제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뭘 요구를 하느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직접 그려내거나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그냥 풀어 내려가는 풀이법이 익숙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출제가 되는 과목이 도입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대수랑 이제 미적분으로 시작해서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학교 내신 문제 자체가 EBS랑 모의고사를 차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또는 그걸 응용한 엔제들을 다 이제 풀어봐야 되는 나이대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실 모의고사의 중요성 아주 강조하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비교적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거든.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내신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미리 해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고1 수학 개념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먼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이제 문제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한다. 요 내용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판별식에 대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학생들은 아마 보면 알겠는데요. 그 109번 같은 요 문제 같은 경우 실제 수능에 기출되었던 문제이면서 지수함수라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을 완전히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40점 정도 그냥 맞을 수 있게만 공부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게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걸 복습하느라고 공부해야 될 양이 이미 많은데 거기에 그만큼 더해지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너희들 이거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지금 잘 기억해 놔야지 나중에 가서 2번, 3번 공부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되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수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 3년 자체의 기초를 다지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사실 공통수학 2를 학습하지 않았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2학기 거를 지금 먼저 해놓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면 아니요, 일단은 공통수학 1이랑 2를 먼저 마무리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어쨌든 고등학교 들어가서 치는 첫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학기 걸 지금 해봤자 여름방학 때서 다시 가르치면 다 까먹어져 있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이 공통수학 1을 먼저 이제 미리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 이제 개념에 의한 학습을 해야 한다. 사실 개념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념만으로 다 풀리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 사실상 제가 말하는 개념은 이런 거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나오는 수많은 공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그 공식을 외웠느냐? 혹시 아니면 그 공식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식을 앞만 달달 외워도 이 공식 왜 나왔는지 이해하고 있어? 이러면 정작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사실 그 공식 자체보다는 그게 나온 과정을 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외울 때 저는 항상 이제 수업 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택고 수행평가 문제 중에 하나가
원에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수행평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걸 이제 가서 썼었는데 사실상 그걸 물어볼 줄 몰랐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공식 자체보다는 그게 왜 나왔는가? 그 과정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 때도 이 공식을 왜 썼어에 집중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크게는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중학교 때 공부 시간에 비해서 고등학교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8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있으면서 인내심 있게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학원의 수업이 한 타임에 3시간씩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에 이제 그치는 학원 수업들과 달리 3시간을 앉아있다 보니까 마지막 타임쯤이 되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너희들이 이 정도는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효율보다는 시간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효율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풀어낼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건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서 훈련할 일이고 이제 그 전에는 시간을 그냥 들여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성적대가 시간대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학년인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약한 유형에 대한 솔직한 분석.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장 많이 푸는 문제집이 센이라는 문제집이에요. 사실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한 90%가량 푸는 문제집인 것 같아요. 근데 센을 보시면 유형이 한 단원당 한 유형 1번부터 한 15번 내지 20번까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 유형을 보면서는 뭘 해야 되냐? 아, 이런 유형도 있군 하고 풀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형들 중에서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채점된 거 보면 알지 않냐 싶은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뭐에 집중을 하냐면 틀려있는 문제를 고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럼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문제는 안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풀어있는 문제집을 보면 이제 한 페이지를 딱 편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 문제 설명해봐 하면 생각보다 안 풀리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문제집을 100권 가까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완벽하게 푸는 게 더 좋아요. 웬만한 시중 문제집들 정말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문제집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한 권만 완벽히 풀어낼 수 있어도 제가 모르는 유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 센이고 뭐 마플이고 부교재, 학원교재까지 다 풀지 말고 그냥 너가 마음에 드는 문제집을 하나 정한 다음에 센이 예를 들어서 뭐 1차 시험 분량이라면 한 500문제 돼요. 500문제를 그냥 전부 다 풀 수 있게만 숙지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여고 친구 중에 하나를 제가 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그냥 수학 1등급대가 나오면서 학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면 맞았던 문제도 다시 풀고 틀렸던 문제는 맞을 때까지 계속 풀고 틀렸던 문제가 맞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공부 습관이 어쩌면 조금 상위권의 성적을 좀 유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교육청과 친해져야 되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를 따로따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평택 관내 학교 특성상 학교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가 크게 동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안고나 이제 평고 같은 학교들이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가보시면 저희 학교에 보내시면 수능 대비가 저절로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왜 나오냐면 사실 뒷페이지에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들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제 평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나왔던 요 문제. 사실 앞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꽤나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 EBS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던 문제를 살짝 모양만 변형해서 나온 친구였고요. 여기 신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김아른 얘는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이제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였고 저희 학원 교재에도 한 문제 수록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친구도 실제로 작년 신안고등학교 기출로 나왔었고요. 여기 밑에 있는 한강여자고등학교 이 친구 수능 특강에 그대로 실려있던 문제랑 숫자만 달리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내신만 공부할 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도 풀어보고 EBS 교육청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육청 문제를 좀 접해볼 필요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제가 학기 초에 얘기를 해요. 자희스토리는 그냥 한 권씩 사놓고 풀기 시작하자. 이러는 이유가 좀 더 학년이 낮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센을 아무리 잘 푸는 친구여도 모의고사 갖다 주고 풀라고 하면 못 푸는 친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유형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신 문제집과 모의고사 문제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느낌과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찍 이제 적응하자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많이 풀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신 학습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핵심적인 개념 반드시 이해해야겠죠. 개념뿐만 아니라 이거의 정의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이 공식이 왜 나왔는가, 요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학습,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학습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유형이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를 아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보고 첫 문장을 읽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말고의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막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형 문제집을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리고 문제를 다 유형화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문제를 보고 유형을 떠올리냐 아니냐가 시간 절약의 큰 핵심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학습이 다 된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문제집 상단부에 유형 이름을 가리고 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보다 유형 이름이 있을 때보다 없으면 갑자기 애들이 못 푸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2차 부동식의 어떤 유형이라를 보고 풀면 그렇게 풀어야겠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반대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시험지 20문제가 쫙 있으면 거기 위에 적혀있지 않거든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문제집 풀리면 다 맞아져 있어요. 다 맞았는데 시험지로 옮겨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유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는 것과 안 보는 거에서 푸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것 같고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 위에 이름을 가리고 한번 풀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는 테스트지를 이제 친구들한테 반복적으로 풀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유형 이미 다 없을 테니까 이걸 보고서 너가 그거인 걸 떠올릴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묻는 훈련을 시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문제집 30문제를 그냥 앉아서 푸는 것과 25문제 가량의 시험 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5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 그러면 한 문제당 평균 2.5분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분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근데 앞문제는 조금 쉬우니까 10문제를 10분 안에 푼다고 치면 남은 시간 4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당 소요 시간이 4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는 거는 이제 내신 기간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 시간 관리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하고 그럼 뒤에 문제에서 너가 선택해야 될 문제랑 버려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버린다고 하면 어감이 좀 그런데요. 대신에 뭐인 거냐면 너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훈련을 하고 남은 시간을 이제 못 푼 문제에다 투자하는 연습을 조금 더 시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크게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 이제 학기 시작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부교재를 하나씩 지정해 줄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평택 관내학교들은 EBS의 교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이제 EBS 교재 중에서 올림포스라는 친구를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2학년의 경우에는 수능 기출의 미래를 쓰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출문제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한고는 부교재가 2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워야 될 문제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학기 들어가자마자부터 아마 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계가 충분히 된 친구들은 이제 유형 문제나 또는 좀 어려운 문제 또는 이제 교육청 문제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출력을 해서 풀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기간을 한 주에서 2주 정도 놔두고 이제 학교 내신 기출을 실제 50분을 재고 풀어보게 됩니다. 한 2년에서 3개년 정도의 문제를 현재 풀리고 있고요. 실제 시험장과 동일하게 앞에다 시계 놓고 50분 세팅하고 이제 체크까지, 채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너가 못 푼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찍어보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학교별로 그럼 내신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평택고등학교부터 보시면요. 자, 평택고등학교, 신안고등학교, 한광고랑 한광여고까지 다 통틀어서 부교재랑 교과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들여다보면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유형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거기 있는 유형을 따다가 문제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고 식이 달라지면 학생들도 당연히 낯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재랑 교과서를 풀면서 충분히 훈련을 하게 되고요. 평택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시면 모의고사 유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그대로 차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한 6문제 정도가 변별력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그 앞에 문제는 맞춰줘야지 상위권에 이제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항이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서술형은 다 수행평가로 이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이 수행평가로 대체되면서 어떤 식이 됐냐면 이제 증명이나 조금 약간 공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1학기에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점자가 전교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행평가인데. 그래서 성취도 A등급이 한 자릿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가서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요걸 이제 대비하는 게 학생들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말 범위가 누적 출제된다는 거죠.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범위랑 한 번에 다 묶어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제 중간고사에 잘 해놔야 그만큼 기말고사의 부담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안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 변형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한 문제당의 배점이 조금 큰 편에 속합니다. 그 말인즉슨 실수가 그만큼 적어야 되는 학교라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단답형이 이제 출제되는 유일한 학교예요. 이제 신안고가 이제 단답형이 나오고 평택고등학교는 전문항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 두 학교는 서술형이 있었는데 2학기를 기준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단답형이 있는 유일한 학교이지만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해서 차라리 객관식보다 단답형을 먼저 도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 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다. 사실 2학기 들어서 모의고사랑 유사한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 도형의 방정식 단원인데 그래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이거를 손으로 그려볼 수 있는 문제여야 했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고요. 이제 한강고등학교랑 한강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 부교재 유형이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풀어도 거의 2등급 때는 잡고 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이에요.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 약간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이지만 문항수가 26문제로 가장 많습니다. 이게 서술형이 포함된 상태에서 23문제였는데 그걸 없애다 보니까 객관식을 좀 늘렸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 친구들은 다른 곳보다도 시간 관리 연습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풀어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 없이 최대한 정확하게 빠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유형을 활용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 말인즉슨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안 넣는 유형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볼 필요도 있고 그것 중에서 자기가 취약한 유형이 뭔지를 알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2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 문항이 절반가량 출제될 정도로 사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들이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참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3학년 교재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어도 3학년 EBS 교재를 미리 풀어보는 게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기말 범위는 누적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변형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문제를 보면 이거 부교재 어디 있었던 문제야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는 학교이기도 해서 이제 부교재를 많이 반복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공식과 이제 유독 과정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원리나 이제 정의에 약간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외의 문항들은 거의 다 모의고사 기출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강고등학교랑 한강여자고등학교는 이제 수중 교재에서 이제 역시나 중상 난이도 수준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모의고사 N제 기출문제집에 많이 나올 법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위주로 이제 훈련을 해보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뒤에 있는 한 4문제 정도가 가장 이제 난이도를 판별하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지 않나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상당히 하면서 푸는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사실 완전 어려운 최고 난도 문제보다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학교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넬 수학과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념 학습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월에 들어가면 사실 겨울방학 때까지 개념 학습을 계속 돌려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개념을 학습하면서 내신과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개념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맞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다 완료된 친구들은 이제 평택 N제라고 해서 제가 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풀면서 실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풀어보게 되고요. 그거가 끝난 친구들은 이제 기출문제집이나 뭐 모의고사 기출 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항들도 접해보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개념 진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개별로 학생들마다 이제 개별 진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이제 속도차를 고려해서 이제 이 친구는 어디까지 풀어라 이제 따로따로 숙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게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추가해서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주 또는 전날에 이제 직전 보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지까지 이제 점검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자, 2학년도 이제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첫 번째 개념 정리하고 그에 맞는 유형별 문제 풀이 들어가고요. 학교별 기출 문제 풀이가 중요해요. 이때는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왜냐면 연도마다 상당히 비슷한 기출 유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기출 문제 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육청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많은 문제량 확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탄탄한 실력을 완성하는 단계를 거친 뒤에 이제 직전 대비하고 이제 개별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간략하게 이제 수업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짜지고 있고요. 혹시 그 표 받으셨으면 보셨겠지만 이게 학교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이번에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이제 학교별로 반을 나누게 되면서 뭐 평택고면 이렇게 수강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 표고요. 그래서 반은 크게 이제 평택고 반, 한강고랑 한강요 반 이제 이렇게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한 목적은 뭐 인원수나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시험 기간이 가장 유사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범위가 같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학교 시험 기간과 뭐 시험 범위가 비슷한 학교들끼리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평택고 신안고반 그리고 한강고 한강여고반 그리고 연합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는 마무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네, 여기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 지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